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국제 소식을, 중동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진짜 중동, 진짜 완전 중동 지역입니다. 네, 레바논하고 이란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걸프 국가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부동산 회사가요, 헤즈볼라랑 거래를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요령이 뭐고, 그리고 여기에 이면에 볼 수 있는 외교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영상을 하면서요, 이 또 유명한 무장단체 및 정당단체라고 할 수 있죠. 헤즈볼라에 관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아마 그 진짜 뉴스를 한두 번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아마 이 헤즈볼라에 관해서는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유래를 잠시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1982년, 82년이면 약 한 40년쯤 됐죠. 이때 레바논 내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 종교 집단 간의 이익 갈등, 정치 집단의 이익 갈등도 맞죠, 당연히.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군사 개입을 위해서 시리아도 좀 같이 옆에 나라잖아요. 시리아가 이 레바논에 개입을 해요. 근데 이 레바논 다투군과 시리아의 개입을 아주 경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또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약간의 그 당시 나름의 국제전 양상을 좀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련과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반 이스라엘을 외쳤던 이란 세력들까지 좀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 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레바논에 기반을 두게 되고 이러한 레바논 내전에 대한 극복 요지로서 그런 방안으로서 창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반이스라엘을 외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레바논 내전에서 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방향을 반이스라엘 반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그때 이란의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영향력을 받았죠.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슨 뭐 사상도 똑같고요. 그리고 군대 지원도 받았습니다. 네. 지도자 훈련도 받았고 헤즈볼라 말 자체는요 신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당, Party of God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원래는 표준 아랍어로 발음하면 히즈볼라, 히즈발라가 됩니다. 히즈발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레바논 지역은요 사투리가 이제 히즈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헤잡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히가 해로 발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네, 원래는 표준어로는 히즈발라인데 네, 레바논식으로 발음하면은 헤즈볼라가 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예, 이란 혁명 수비대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 1979년 그렇죠.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던 이란에서 그 시기 때 뭐 새로 생겼던 그런 단체들과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사실 뭐그 친위대 같은 느낌이죠. 이들이 이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창하면서 이 레바논 내에 있던 헤즈볼라에게도 역시 같은 영향력을 심어준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레바논 내에 지금 뭐 제가 영상을 또 카드로 공유하겠지만 지금 레바논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 상당히 많은 기독교 마론파 세력들이 레바논 내에 많고요. 물론 뭐 이슬람이 다수는 맞습니다만 이슬람 법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이 좀 특이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달리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레바논 자체를 이슬람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스라엘은 다우니드 이스라엘,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레바논 내전 때 이스라엘에게 좀 뒤었던 게 있다고 많이 판단하다 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카드로 띄울게요. 그 레바논 정치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레바논 의회 의석수가요 총 128석입니다. 그래서 딱 그 반 나누면 64, 64죠? 64, 64인데 각각 기독교 쪽이 64 그리고 그 이슬람 쪽이 64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64 이슬람 중에서도 또 27은 시아파, 또 27은 수니파가 가져가거든요. 의석수를요. 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시아파 27석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절반 정도가 헤즈볼라 겁니다. 2018년에 그 당시로선 9년 만에
총선을 한 거죠. 2009년 다음으로 2018년에 선거를 했는데 이때 12석을 얻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친이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시아라인이라고 해서 서쪽에는 헤즈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레바논, 그리고 북쪽은 이란, 그렇게 되고 남쪽엔 후티 반군, 이것도 카드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이것도 역시 시아파 쪽의 단체입니다. 무장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타르 역시 시아파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미국이 조금 늦긴 했어요. 97년에 테러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헤즈볼라에 관한 성향은 파악하기가 용이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헤즈볼라에 관한 미국의 제재가요. 여기서의 기사의 다른 점은 아랍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걸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헤즈볼라랑 커넥트가 되는 부분인데 정작 그 아랍 국가의 정부들은 이 제재에 동의를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카타르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자지라 뉴스 들고 왔습니다. 유명하죠. 알자지라 뉴스 카타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카타르와 연계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걸프 지역에 기반을 둘 소위 헤즈볼라 금융주 멤버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는 헤즈볼라에게 그들이 물질적 지원을 공급 및 촉진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며 발생하였다. 본행 정부는 7명을 개인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들은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국적까지 지니고 있다. 또한 부동산 회사 한 개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걸프 지역 국가는 일반적으로 미국과는 커넥트가 우호적이죠. 사실 카타르는 조금 마이웨이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과는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적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 내에서 일부 개인들이 레바논 헤즈볼라랑 커넥트가 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이낸셜하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지금 제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최근에. 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팔레스타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미국과의 우방이죠, 사실. 네, 그런 부분 물론 뭐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아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바레인 역시 그렇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사이가 나쁘진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일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로 된 것을 제가 번역을 했고요. 특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카타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자지라 뉴스로 보면 좀 더 카타르의 입장과 카타르의 문체를 볼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헤즈볼라 관련 단체 제재에 미국과 동조하는 카타르 모습이 되겠습니다. 카타르 정부, 도하죠, 수도가 역시 미국 정부 워싱턴과 연계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7명의 개인과 1개의 기업체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수요일 이후 확언했고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협조를 고려하여 내린 것이고 이는 카타르의 의무 충족과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테러에서 투쟁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카타르 국영 공식 뉴스인 Q&A가 한 성명에서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번역을 했고요. 최대한 뜻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맥락에선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제재했던 7명의 개인과 1개 기업체, 카타르 역시 같이 연계돼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확언하고 있죠. 카타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 사람들도 여기 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결정은 미국과 협조를 고려해서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요, 카타르 의무 충족 국제적 수준에서 테러를 투쟁하기 위하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반테러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카타르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카타르가 알카에다하고도 연계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도 어느 정도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무조건 뭐 알카에다 뭐 그런 이 과격단체만큼 뭐 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꽤 나름 급진적인 단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 물론 뭐 1928년 좀 역사가 꽤 오래된 단체긴 한데 그래도
아랍 거의 전 지역에서 일부 나라에서는 정당, 또 일부에서는 또 과격한 성격을 지닌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이런 무슬림 형제단을 은근히 용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름은 중동 내에서는 조금은 테러 단체들을 소위 약간은 옹호하는 느낌이 드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선을 끊네요. 그리고 한때 이란도 카타르랑 그렇게 나쁜 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카타르가 2016년 들어가지고 사우디랑 단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나름 이란의 배후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는 사우디도 견제를 하고 이란과도 이익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름 이 본인의 길로 나가는 외교 방식을 많이 태적했는데, 물론 미국하고는 커넥트를 많이 하죠. 네,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의 부분은 어 그러한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균형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 지닐 수 있는 카타르. 어 나름 의회면서도 좀 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테러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요. 네, 조금 놀래긴 했습니다. 카타르의 행보가 이렇게 반테러 성격이 아주 강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바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카타르 국영 뉴스가 이 알자지라가 있는데, 이 Q&A 역시 네, 네, 이 카타르 뉴스 에이전시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Q&A 참 외우기 쉽죠? Question and Answer랑 줄임말이 똑같네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예, 사실 영어에서는요, 지금 지역적, 국제적 제가 두 개로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원문에서는 local, regional, 그리고 international 이렇게 세 개로 점차 커지는 단위의 개념으로서 이 영어 단어를 채택했던 부분인데요. 무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요, 사실 트럼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헤즈볼라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항하여 여러 노력들을 강화시켰고, 이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테헤란에 대항하는 최대한의 압박 투쟁의 부분으로서 이란 연계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던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미국 제재를 역시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기사 내에 있는 것들이고요. 역시 영어 번역입니다. 네, 그렇죠. 그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도 역시 이란을 강하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례로 일단 예, 그 이란과의 핵 합의 협정을 탈퇴했죠. 예,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부분이죠.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면은 그것으로 결국 핵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던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였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요, 분명히 대중동 정책에서 트럼프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강경한 부분도 간혹 좀 보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덜 심기를 건드리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좌우지간에 대이란 정책과 그리고 헤즈볼라에 관해 가지고 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서는 좀 결이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어떻게든 이 중동 내에서의 어떤 과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단체지 않습니까? 단체 및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란의 핵이 만약 개발 진짜 확실히 되게 되면은 미국에게는 뭐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위협일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란 핵 개발해서 이란 핵이 또 어디로 이동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중동 내에서. 그래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헤즈볼라는 당연히 비난하겠죠. 원래부터 미국 싫어했는데 계속 또 자신을 제재하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비난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다른 나라들의 커넥트를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려 하는데 그런 것들마저 제재를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대적으로 약간 짧습니다. 소식 전하는 목적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헤즈볼라 분석을 약간 했고, 이것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지금 29일 날 찍었는데요. 28일 어제 기준이죠. 네, 그렇게 어제의 기사로 해서 제가 그 기사 정리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헤즈볼라가 반 이스라엘 반 미국 하는 한요. 예, 아마 계속될 것 같이 보이는데 대이란 외교 정책은 조금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거죠. 그 권투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란을 링으로 올라오게 하죠. 뭐 핵협상도 뭐 어떻게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또 함대 때립니다. 너무 또 그 외교적으로나 어떤 핵 개발적으로 봤을 때 뭔가 또 이상 행동을 많이 했을 때 병 주고 약 주는 격 있는 좀 복잡한 대이란 관계고요. 헤즈볼라는 네 그냥 펀치를 날리네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관련된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중동 이슈가 보일 때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